항암 계열하고 이제 더불어서 내년도 가장 높은 기술 거래의 어떤 가능성 보여주는 쪽이 이제 뇌 질환 쪽이죠. 사실 이제 올해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바이오 이제 산업 내에서 어, 임팩트가 컸던 이슈는 사실상 이제 이 바이오젠의 알츠하이머 치료제가 FDA 승인을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20년 만에 처음 나온 그런 신약이었고, 결국은 아직 많이 쓰고 있지는 않지만 뭐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셀트론의 이제 코로나 치료제가 항체 치료제가 이제 글로벌 시장 유럽에서 이제 승인 받은 게 가장 큰 이슈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어쨌든 요 알츠하이머 시장이 치료제 시장이 이제 개화를 했다는 겁니다. 본격적으로 근본적인 치료 효능에 대한 인정을 받으면서 했다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뭐 자문위에서 반대 광고를 좀 했고, 아직까지는 뭐 효능에 대한 어떤 확실한 어떤 뭐랄까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 사실상 데이터성으로도 좀 그렇긴 하죠. 하지만 이 치료제가 없는 분야예요. 그리고 이거는 국가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고 앞으로 훨씬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향후 19년간 알츠하이머 질병에 대한 해답을 찾지 못하면 미국 병상의 대부분은 알츠하이머 환자가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지금 언급한 바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국가적으로 큰 어떤 그 문제가 될 수 있는 이제 어떤 질환이고 분야이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어떤 약이 치료제가 나와야 된다는 어떤 그 부분이 수요가 굉장히 크다 이렇게 좀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뇌질환 분야의 어떤 기술 거래가 굉장히 좀 증가하게 된 계기가 바로 이제 이 바이오젠의 알츠하이머 치료제 승인이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많은 어떤 치료제들이 이제 FDA 승인의 어떤 타진을 하게 될 거고, 이미 이제 22년도 내년도 같은 경우는 알츠하이머 3상 데이터 발표가 이 세 개 기업에 있습니다. 로슈, 릴리, 바이오젠. 바이오젠 같은 경우는 알츠하이머 파이프라인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래서 3상 데이터 발표가 이제 예정돼 있고, 가장 기대되는 건 릴리사 거죠. 일라이 릴리의 이제 도나네밥인데요. 요것도 이제 FDA 승인 여부 등이 예상되는데, 뭐 무난하게 승인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에 따라서 이제 뇌질환 분야 주도권을 잡기 위한 기술 확보 경쟁에 불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제 릴리사는 이제 자신의 파이프라인인 도나네밥과 바이오젠의 이 아두헬름, 이제 이번에 FDA 승인 받은 거죠. 이걸 직접 비교 임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보다 임상 결과 좋으면 의사들이 이걸 쓰겠어요, 이걸 쓰겠어요? 이걸 쓰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건 FDA 승인을 받았다 해도 뭐 거의 사장되듯이 하는 거예요. 뭐 이게 훨씬 더 좋은데 뭐 임상이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22년 하반기 탑라인 데이터 발표가 예정돼 있고, 릴리의 도나네밥이 아두헬름보다 빠르게 베타 아밀로이드를 제거하여 더 좋은 데이터를 보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진행하는 이 공격적인 임상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릴리사에 대한 기대 가치가 굉장히 높게 형성될 가능성이 높은 22년이 될 것 같고요. 이에 따른 뭐 국내에서도 이 뇌질환 관련된 그 신약 개발 기업이 이제 신규 상장을 내년에 이제 몇 개 하거든요. 그런 기업에 대해서 지금 현재 상장돼 있는 기업 중에서 알츠하이머로 주가 모멘텀 받을 게 없어요. 그래서 신규 상장할 종목들이 이런 모멘텀들을 받아서 상장하자마자 아마 움직임이 좀 좋게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비상장 기업들을 지금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도 이 알츠하이머 3상 데이터 발표 앞두고 있는 릴리사, 그리고 로슈, 그리고 바이오젠이 진행하는 이 베타 아밀로이드 타겟 항체 치료제 이 3상 데이터가 긍정적일 경우에는 이 알츠하이머의 이제 그 치료를 위해서 이 베타 아밀로이드를 이 신경 세포를 막 죽이는 그 단백질이죠. 여기 누적되면서 이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이 그 누적되는
치매 환자들에게 누적되어서 나타나는 그런 단백질, 베타아밀로이드를 제거하면 치료가 될 거라는 그 가설에 이제 힘이 실리면서 이제 임상이 좋게 나오면 관련 연구 개발의 활성화 및 기술 도입이 증가할 걸로 전망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베타아밀로이드 항체 치료제 주요 이벤트 내년도 바이오젠, 로슈, 일라이릴리 쭉 3상 데이터 발표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있죠. 릴리사, 바이오젠, 로슈에서 이 부분이 어떻게 나올지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될 거다. 그래서 이제 릴리사께 이제 승인받게 된다면 매출에 대한 전망이 굉장히 가속화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 26년쯤 되면 6조 원이 넘는 규모의 뭐 6, 7조 정도 되는 규모의 매출 날 것이다. 지금 미충족 의료 수요가 가장 큰 분야가 이 치매 분야이기 때문에 이거 승인 받아가지고 효능만 좀 있다는 게 인정받게 되면 이거 엄청나게 쓸 수밖에 없어요. 이제 바이오젠의 아도카누밥, 요거 아도헬륨 같은 경우도 FDA 승인 받으면서 조금씩 올라오는데 생각보다 많이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이 바이오젠의 이제 이 치료제는 조금 이제 효능에 대한 논란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릴리사 걸 조금 더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는 거. 그만큼 이렇게 전망 자체도 퍼포먼스가 높죠. 그래서 그렇게 좀 바라보고 있다는 거 이해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뇌질환제 주요 업체, 국내 업체입니다. 뇌질환제 분류별 주요 업체 현황, 종목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뇌는 이 뇌혈관 장벽 이제 아무거나 이제 투과를 안 시켜줍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투과할 수 있게 하는 어떤 기술들을 뭐 셀리버리, 나이백이 이제 갖고 있다고 하는데,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 연구하고 있다고 하는데, 셀리버리는 좀 투자 매력도가 저는 굉장히 낮다고 보기 때문에 좀 제외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 요 이제 ABL 바이오가 이제 가장 앞서 있는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죠. 진단 쪽으로는 제가 이제 많이 강조드린 게 이제 피플 바이오, 이제 뷰너 같은 경우는 이제 AI 쪽으로 뭐 대장주군이라고 볼 수 있는 쪽이죠. 그리고 이제 파킨슨하고 이제 알츠하이머 쪽에 신약을 개발하는 기업인데요. 이쪽은 우리나라 신약 기업이 굉장히 좀 약합니다. 뭐 두각을 나타내는 기업이 좀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지금 신규 이제 내년에 상장 예정에 있는 D&D 파마텍이 해외에서 이제 이상을 파킨슨적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그 미국, 캐나다 쪽으로 또 알츠하이머 쪽으로 또 이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D&D 파마텍에 대한 어떤 기대를 내년도 상장하게 되면 가질 수 있을 것 같고, 치매 쪽으로 이제 뉴라클 사이언스라는 기업이 또 캐나다 1상 IND 승인을 받으면서 진행하고 있고, 아리바이오가 지금 제3시장으로 이제 거래는 됩니다. 알츠하이머 치료제로 이제 미국 2상 완료했고 3상 IND 신청 예정에 있다는 부분으로 뭐 단계로 따진다면 제일 빠른 어떤 이제 보여주고 있고, 지금 제3시장에서 비상장이죠. 한 4, 5천억 정도 밸류를 받고 있더라고요. 근데 좀 과도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쨌든 그런 정도 이제 평가를 받고 있고, 나머지 기업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쪽은 우리나라 기업이 좀 약한 편이고요. 신규로 상장될 만한 기업에 조금 더 포커싱을 두는 쪽으로 관심을 두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ABL 바이 정도가 조금 검증돼서 인정을 좀 받고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오 섹터 종목들에 대한 어떤 그 주가 메커니즘에 대한 얘기가 될 것 같은데, 고민 좀 하시고 이렇게 쓰신 것 같아요. 저도 읽으면서 좀 생각들을 하게 된 것 같고, 우리나라 이제 바이오 기업들이 사실상 임상에 대한 모멘텀 기대 가치로 올랐다가 학회 발표가 되면 그냥 꼬라박는 형태, 뭐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 그게 계속 그럴 리는 없을 거예요. 지금 그걸 누가 뭐 인위적으로 조작한다 이런 개념보다는 투자자들이 바이오 기업에 대한 투자를 할 때 그렇게 해야지만 그래도 안전했다, 수익을 냈다 하는 그런 뭐 법칙까지 좀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바이오텍 회사들이 좀 선진화된 어떤 주가의 흐름으로 가려면
뭔가 좀 결과물들을 좀 내야 된다. 왜냐하면 발표한 것들이 보통 좋지가 않았거나 혹은 이제 지금 기술주를 해도 크게 퍼포먼스가 안 나오는 게 이게 뭐 기술주를 한 기업들이 마일스톤 개념으로 이제 받게 되는데 일상에 진입하면 얼마 받고 마일스톤 개념이니까요. 일상 완료하면 얼마 받고 이상 IND 승인받으면 얼마 받고 뭐 이건데 기술 이전 해놓고 뭐 진행이 잘 안 돼. 그러니까 뭐 2조 원 했다 1조 원 했다 이게 뭐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기술 반환까지 하는 경우가 또 태반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술 출한 것에 대해서 주가가 크게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이제 꼬라박는 경향을 보였고 그 기대감을 올랐다가 또 이제 학회에서도 임상 발표를 할 때 보통 뭐 이상 후기라든지 3상에 대한 그 임상 결과를 발표할 때 성공한 경우를 못 봤어요. 저 같은 경우도.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렇죠. 발표하기 전에 파는 거예요, 다. 그게 누가 막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투자들이 대체적으로 이제 그런 컨센이 좀 맞춰진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이 바이오 기업들이 조금 투자하기가 좀 쉽진 않았던 그런 흐름이었는데 선 확인 후 반영되려면 괄목할 만한 데이터가 좀 필요하다. 사실 우리나라가 이제 그 뭐 기술출 같은 것들을 하기 시작한 게 2015년도 한미약품 때부터 시작됐다 보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바이오텍 회사들 신약 개발하는 기업들의 뭐 R&D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뭐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지가 별로 안 됐는데 사실상 이게 확률상 높은 게 아니잖아요, 성공 확률이. 그러다 보니까 유난히 실패가 많은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좀 패턴화된 주가의 흐름으로 좀 연결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바이오 회사들이 뭐 임상 경험도 굉장히 부족했고 글로벌 임상할 때 어떤 경험이 부족했고 또 선진 시장에서 어떤 진출해가지고 상용한 어떤 성공 사례가 뭐 전무후무죠. 사실 신약 관점에서는 뭐 바이오 시밀러의 이제 성공 사례가 이렇게 있지만 셀트론이 뭐 신약으로는 이제 성공 사례가 없다 보니까 분명히 이제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서 어느 정도 좀 패턴화된 형태로 나타났던 거죠. 게다가 이제 데이터 발표 기대감에만 이제 베팅을 하는 패턴이 자주 관찰되는 게 어쩌면 괄목할 만한 임상 데이터가 국내 바이오텍 개발 품목에서 나오고 있지 않은 영향도 있다는 거죠. 저도 3상에서 뭐 1차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를 통계적 유효성 보인 걸 본 적이 없으니까 국내 기업이 그런 걸 보면 당연할 수도 있는 거죠. 기대감으로 올랐다가 발표는 별로 안 좋은 게 확률상 높으니까 어찌됐든 미리 파는 거죠. 뭐 그게 이제 주가에 이렇게 연결됐던 것 같고 선진국 바이오텍 시장은 이러한 임상의 성공과 실패의 무수한 사례와 경험을 통해서 임상 데이터 결과를 예상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걸 알게 되었던 거죠.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뭐 수십 년 앞서 있는 미국 바이오텍 시장, 유럽 바이오텍 시장은 이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이제 경험상 누적된 거죠. 따라서 데이터 발표 전에 베팅을 하기보다는 데이터 결과를 확인한 뒤에 신약가치 성공 확률 및 상용 성공화 가능성 등이 반영되는 거죠. 발표 전에는 주가가 움직임이 없어요. 그러다가 발표 내고 나서 좋으면 빵 튀어가지고 지속되는 경향이 높고요. 안 좋게 나오면 폭락을 해가지고 그 흐름이 좀 상당 기간 지속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 나오고 나서 움직인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결과 나오기 전에 움직이고 특히 게임 체인저의 가능성이 있는 어떤 파이프라인의 경우 임상 데이터 발표 이후에는 신약 가치가 재평가되면서 리레이팅 되는 완전 그냥 시가총액이 리레이팅 되는 그런 패턴이 종종 관찰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에스모, 올해 에스모에서 이제 아스트라제네카의 헐투 ADC 치료제 에너2가 유방암 2차 치료제 데이터를 발표하자마자 게임 체인저 품목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만한 우수한 데이터로 이제 평가를 받았죠. 그래서 발표 다음날 아스트라제네카 주가는 6% 튀었고요. 시가총액이 10조 원 정도 상승하면서 이런 부분을 즉각 반영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죠. 그래서 미국 유럽 시장은 이렇게 좀 움직인다는 거예요. 에스모 학회 발표 전후에서 뭐 움직임이 없다가 이 시점으로 팡 튀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BMS 같은 경우도 아스코에서
임상에 대한 우수한 이 발표를 하면서 이런 주가가 빵 튀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NK세포 대표 치료제 기업, 페이트 테라피틱스도 이제 동종, 카 NK 치료제를 이제 일상에서 굉장히 좋은 결과를 발표하면서 주가가 뭐 그 발표한 당일에만 38% 상승한 거죠. 시가총액도 2.4조가 이제 상승을 했죠. 그리고 이제 넥타 같은 경우 옵디브하고 병용 이기 신세포암에 대한 임상 결과를 이제 데이터를 발표하면서 뭐 굉장히 좋게 나오니까 32불에 불과했던 주가가 100불까지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면서 주가가 비단 뭐 당일 하루에만 반영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제 상승하면서 추세적인 어떤 흐름들을 좀 보였다는 겁니다. 국내 시장 같은 경우 또한 이전과 달리 임상 발표 데이터에 대한 많은 학습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고 게임 체인저급의 우수한 데이터 발표, 선진시장 진출 상용 성공화 이런 케이스들이 좀 된다면 학회 발표 유무의 선배팅 후 차익 실험보다는 데이터 결과 유무에 따라서 신약 가치가 반영되는 그런 선진국형의 바이오텍 투자 패턴을 보일 걸로 예상을 한다. 해서 우리나라도 계속 지금과 같은 어떤 패턴이 아니라 추후에 이게 선진국형으로 바이오텍 투자 패턴을 보이면서 뭐 건전하게 가는 거잖아요. 결과 나오고 나서 좋으면 가고 안 좋으면 빠지고 뭐 이렇게 되면 이제 아주 깔끔한 건데 이건 정말 정보가 안 새야지만 가능한 거겠죠? 미국은 이 불법적인 거에 이제 주식시장, 자본시장 내에서 불법적인 거에 대해서 엄청난 페널티가 부과되죠. 벌금이든 징역형이든 어마어마한 그런 징벌적인 어떤 그 규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좀 불법적인 게 그나마 이제 많이 좀 회피된다 볼 수 있는데 과연 우리나라가 이제 이런 패턴으로 갈 수 있을지는 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나라도 우수한 데이터 발표를 통해 가지고 패턴이 지금과 같이 계속 이어지기보다는 조금은 선진국형으로 바뀌어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봐요. 근데 미국과 이제 한국의 또 규제 차이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미국처럼 되는 거는 쉽지는 않을 거다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미국 이런 쪽은 페이트 테라피틱스도 그렇고 임상 발표 후에 이제 폭등하죠. 유전자 가입 크리스퍼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도 임상 발표 뒤에 이제 긍정적인 데이터로서 추세적인 흐름을 보였고 넥타도 마찬가지. 안 좋게 나오니까 뭐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꼬라박죠. 그래서 정말 뭐 건전한 시장같이 느껴지는 그런 흐름이었는데요. 국내 시장 같은 경우도 이제 진짜 제대로 된 어떤 신약 그 임상 결과를 내는 그런 기업들이 이제 보다 더 리레이팅의 어떤 성격을 지니는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약 스타 탄생으로 진정한 옥석 가리기가 좀 필요하다. 단순 기술 이전에 대한 해프닝을 넘어서 잘 팔아서 수익을 내는지도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이제 아까 보셨듯이 바이오젠이 이제 알츠하이머 치료제를 이제 FDA 승인 받았는데 안 팔리잖아요. 데이터가 안 좋으니까. 근데 릴리 사건은 아직 FDA 승인을 받은 건 아니지만 지금 데이터가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 큰 기대를 하고 있다는 거죠. 주가도 이제 그게 화답하면서 이제 굉장히 좋았죠. 그 파이프라인 임상에 대해서. 그래서 결국은 뭐 어떤 모멘텀만으로는 앞으로 신약 업체들의 주가를 이제 견인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거라 보여지고, 왜냐면 나중에 그게 뭐 실적이든 뭐 어떤 계약이든 뭐 이런 걸로 펀더멘털적인 어떤 확실한 요인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게 계속 반복되면 그건 지금과 같은 패턴은 좀 계속 이어지기 쉽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이제는 단순 신약 트렌드나 기술 이전 기대감을 넘어서 점차 혁신 데이터로 이제 승부를 봐야 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게다가 이제 IPO를 하기 위해서 상장 전 기술 이전을 만든 등 이미 적정 혹은 고평가된 밸류에이션으로 상장하는 것에 대한 시장의 우려도 있기 때문에
상장 이후 추가 상승을 위한 밸류에이션에 대한 설득도 필요한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데이터가 필요한 거죠. 국내 헬스케어 투자들의 신약을 바라보는 눈높이도 높아졌기 때문에 단순 기술 이전의 해프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업체들과 견줄 만한 게임 체인저 데이터 혹은 전 세계의 주목을 이끌 수 있는 펀더멘털적인 레벨업 데이터가 필요한 겁니다. 파트너사가 기술을 도입할 때에는 승인되어 추후 판매까지 보기 때문에 효능, 안정성, 환자 편의성, 제조 생산 효율성 등의 면에서 우수한 데이터를 갖춰야 한다는 부분에서 볼 때 앞으로는 바이오 섹터에 대해서 단순 모멘텀에 대한 배팅, 이벤트에 대한 배팅보다는 그 해당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에 대한 정말 깊이 있는 분석, 그리고 이게 우수한 데이터를 만들어낼지 여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다른 해외 어떤 경쟁 기업, 피어 기업의 어떤 임상 데이터를 같이 놓고 분석하면서 가능성이 진짜 있는 기업인지 그거를 분석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바이오 쪽의 기술을 우리가 잘 이해되고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단순히 막 어디 뭐 학교 발표한다니까, 학회에서 발표한다니까 미리 사놨다가 발표 전에 팔아야지, 이 방식을 저도 지금 쓰고 있는 방식이기도 하지만 언제까지 이 방식이 통한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시장은 진화합니다. 진보합니다. 투자들이 진보하고 진화될수록 시장의 패턴도 바뀝니다. 저도 10수년 동안 주식시장을 이제 경험하고 거래를 하고 또 이제 단타 투자도 막 이렇게 많이 했었거든요. 과거에 만들었던 제 단타 투자의 어떤 기법들 같은 경우 지금 시점에서 잘 안 맞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이유는 시장이 진화했기 때문이에요. 옛날에 상한가 따라잡기로 수십억씩 벌었던 사람들 지금 뭐 상따로 벌고 있나요? 안 하고 있죠. 상한가 따라잡기 기법 안 하고 있죠. 그게 이제 시장이 이제 변했다는 거고, 그게 이제 진화했다고 저는 표현하는 게 맞다고 봐요. 투자들이 진화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과 같은 바이오 종목들의 주가 패턴이 앞으로도 계속 똑같이 반복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도 잘못됐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 시장의 변화에 발맞춰서 적응해 나가려고 하고 순응해 나가려고 하고 그 최신의 기술에 대해서도 이해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이 진화해 나가는데 나는 그대로 있으면 안 된다. 고의식을 항상 가지셔야 된다는 얘기를 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2015년부터 주요 제약 바이오 업체 기술 이전 40건 이상의 품목 중에서 미국 FDA 승인을 받은 품목이 없습니다. 근데 가장 앞서 있는 품목이 뭡니까? 내년 말 FDA 승인이 예상되는 유한양행 오스코텍의 레이저 티닙입니다. 그래서 유한양행을 제가 주목해 봐야 된다는 거고요. 23년부터는 미국에서 올라오는 매출 속도와 매출 로열티가 실제 수익에 반영되면서 수익성 개선을 체감하고 R&D 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로 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기술 이전에 대한 현실성 및 신뢰도 향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 요거를 주목해 봐야 된다. 주목해 봐야 된다는 얘기를 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도 이제 어떤 주가 촉매제 이런 것들이 이제 뇌질환 이슈가 다수 있죠. 그리고 신성장 분야인 단백질 분해 유도, 그리고 유전자 가위 쪽으로도 관심이 높아질 걸로 봅니다. 내년도 이제 툴젠 상장을 앞두고 있고요. 또 이제 이쪽 유전자 가위 쪽으로 이제 대장주 대표 기업이죠, 미국의 크리스퍼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도 유전자 편집 활용한 이 동종 카티 치료제 2개입니다. 이게 이제 내년 상반기에 탑라인 결과가 예정돼 있다는 부분이 뭐 결국은 이쪽에 대한 관심도를 높일 걸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도 이제 설명드렸지만 이 알츠하이머 치료제 3개 기업이 또 삼성 데이터 발표를 하는데 긍정적으로 발표된다면 뭡니까? 결국 이제 이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활발한 어떤 관심도, 기술 거래 가능성들이 높아지는 거겠죠. 그리고 치매 치료제 다수 업체가 상장하는데요, 내년도. 아리바이오, 미국에서 임상 이상 완료한 아리바이오, 미국 파킨슨 이상 진행 D&D 파마텍, 치매 항체 신약 캐나다 일상 중인
뉴라클 사이언스도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파메신 같은 경우는 상장돼 있는데 파킨슨 환자 대상 이상 데이터 발표가 내년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IPO 예상 업체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좀 관심 가지는 종목이 에이프릴 바이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그 덴마크 쪽으로도 이제 기술출을 이제 5천억 정도 했죠. 그리고 D&D 파마텍, 알츠하이머, 이제 파킨슨 쪽으로 이제 하고 있는 해외에서 하고 있는 기업, 아리바이오 이제 미국에서 알츠하이머 2상 완료해서 3상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기업. 그리고 퓨처 메디신이라는 기업이 또 유전체 기반의 신약을 개발하는 기업이고, 넷이 이제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 치료제를 이상 유럽에서 진입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AI 쪽으로는 국내 원탑이죠. 루닛이라는 기업이 또 상장 예정에 있고, 유전자 가위 쪽으로도 뭐 아벨리노넵이라는 기업이 상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뉴라클 사이언스 이제 퇴행성 신경질환 항체 치료제 쪽으로 캐나다에서 일상을 진행할 예정인 기업이고요. 이런 기업들 좀 관심 가질 만한 그런 기업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이제 내년도 기술 이전이 예상되는 파이프라인에 대해서도 좀 정리를 해놨는데요. 최근에 이제 GC셀로 사명을 변경한 녹자랩셀, 카엔케 플랫폼으로 기술 이전 가능성 열려 있죠. 그리고 올릭스 같은 경우는 갈락 플랫폼이 또 항상 이제 기술 이전에 대한 어떤 가능성이 열려 있는 그런 기업이고, 앞타바이오도 이제 당뇨병성 신증에 대해서 요즘 언론에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학회 발표 앞두고 있고, 또 이제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들 계속 불고 있죠. ABL 바이오도 이제 항상 기술 이전 열려 있고, 그래서 올해 예상대로 안 되고 있다 보니까 기술 이전이 주가가 좀 지지분했죠. 알테어즈는 이제 SC 제형 플랫폼 계속적으로 기술 이전 가능성이 높은, 특허권 풀리는 거를 막기 위해서, 좀 벌충하기 위해서 제형 변경을 노리는 기업들이 많죠. 나이백, 그리고 브리지 테라포틱스, 이제 바이젠셀 네오메틱 이런 기업들도 기술 이전 가능성이 높은 기업군에 속한다고 이렇게 키움증권에서 정리를 좀 했네요. 그래서 두 개 증권사의 이제 산업 보고서의 어떤 결론이, NH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유한양행 이 두 종목에 대해서 이제 탑픽을 꼽았고, 또 이제 키움증권은 결론 추천 종목으로 치매 시장 개화로 CMO 수혜, 차별성과 경쟁력을 갖춘 바이오텍을 옥석 가리기 하자 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렇게 꼽고 있네요. 이쪽에서 이제 이 치매 치료제에 대해서 이제 CMO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부분에서 탑픽으로 추천하면서 두 개 증권사에서 공통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이제 추천을 했고요.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세포 유전자 치료제 CMO 사업으로도 영역 확장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신약 섹터 내에서는 에이벨 바이오 그리고 알테오젠, 브릿지 바이오 테라피틱스를 이제 관심 종목으로 추천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치매 쪽으로 본다면 뭐 에이벨 바이오라는 기업이 BBB 이제 뇌혈관 장벽 투과 플랫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기대를 가질 걸로, 그리고 차별성과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보고 있고, 또 이제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큰 어떤 기술출을 이제 몇 번 이뤄냈지만 여전히 추가적인 어떤 기술 이전 가능성 높죠. 이제 바이오시밀러 1차 웨이브가 지나고 휴식기에 접어들었다. 2차 시밀러 호황기는 메가 글로벌 블록버스터 및 글로벌 블록버스터 다수가 특허 만료 예정인 26년 이후로 예상된다. 항암제 계열이죠. 그러면 이제 뭐 키트로다든지 이제 명항암제 계열이 이제 특허 만료가 예정돼 있는 26년 이후로 2차 시밀러 호황기가 좀 도래할 걸로 예상되는데, 그렇다면 이제 오리지널 제약사 같은 경우는 그 특허권을 좀 방어하기 위해서, 매출의 어떤 감소를 줄이기 위해서 제형에 대한 변경을 좀 노릴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그게 이제 또 임상을 진행하는데 5에서 8년 정도 이제 소요되기 때문에 SC 제형 플랫폼 도입 적기로서 여겨질 수 있다. 그런 부분에서
SC 제형에 대한 플랫폼을 갖고 있는 기업이 해외 이제 할로자임 그리고 국내 알테오젠 이 두 개 기업밖에 없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수혜가 예상된다는 부분. 잘 알고 있지만 뚜렷한 수혜를 보는 기업이기도 하죠. 브릿지 바이오 테라프틱스 같은 경우는 EGFR 변이 타겟 항암제 BBT176을 이제 갖고 있고 이 부분이 또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들 또 기술 이전의 가능성들이 좀 열려 있죠. BBT877 이상 진입 그리고 BBT401 경구용 궤양성 대장염 2회 이상 중간 데이터 발표가 예상되면서 임상 발표에 대한 모멘텀까지 같이 갖고 있는 부분에서 이렇게 또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에이벨 바이오 알테오젠 브릿지 바이오 테라프틱스 이렇게 또 탑픽 내지는 관심 종목으로 이렇게 추천을 한 부분 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전체적인 어떤 바이오 섹터가 연말에 좋진 않은데요. 좋진 않을 때가 이제 매수의 적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뚜렷한 신약 개발 업체들의 밸류업이 진행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모멘텀들 내지는 또 이제 임상이 재개되는 어떤 부분들 모두 이제 가치가 증분되는 그런 어떤 이슈들 그리고 흐름에 있는 2022년이기 때문에 바이오 기업들에 대해서 우호적인 시각으로 내년을 좀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번 내용이 아마 좀 길어서 한 2부로 나눠져 가지고 이제 올려지게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열심히 잘 이런 것들 공부해서 안정되고 높은 수익을 내는데 보다 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내용도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